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특히 우리 그 아이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똑똑한 아이들 우리가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아주 영재들, 똑똑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집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문화 가정, 그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계신 분들이 종종 전화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할 얘기는요, 영재성은 과연 길러질 수 있는가입니다. 영재성은 과연 길러질 수 있는가? 영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길러질 수 있는지, 혹은 뭐 길러질 수 없는 건지, 그런 여전히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영재성은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 정말 영재성이라는 말 그 자체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영어에서는 giftedness라고 그러잖아요. gifted. 그러니까 gift라고 하면 여러분들 선물이란 뜻이죠. gift, 선물이에요. 그래서 giftedness. 그러니까 gift라는 그 ed가 붙어서 수동형이 된 거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그런 얘기죠. 선물이라는 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영재성을 선물을 받고 태어난 아이라는 그런 영재를 그렇게 부르고요. 그 영재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선물. 우리나라에서는 영재라는 말을 쓸 때는 영재라는 말은 꽃뿌리 영자를 씁니다. 꽃뿌리 영자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아주 인물이 될 그런 아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한국에서는 영재라는 말을 쓰는 걸 조금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인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재라 그러면 거북스럽지 않은데 영재는 거북스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영재는 뭔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 같고요. 인재는 길러지는 아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인재나 영재나 사실 개념이 비슷한 말이에요. 영재도 사실은 우리가 꼭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재도 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길러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재성, 길러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유전되는 부분, 이렇게 처음에 타이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재성은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러질 수 있는 부분만 보면은 길러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유전되는 부분만 들여다보면은 유전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지능 심리학자 카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죠.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지능, 길러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결정적 지능이라고 그래요. 결정적 지능. 그리고 주로 유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유동적 지능이라고 불러요. 유동적 지능. 그래서 결정적 지능과 유동적 지능으로 사실은 지능은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결정이라는 말은 결정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정체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간다. 이 말이 뭐냐면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점점 발달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주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고 좋은 그런 책, 좋은 지원 이런 걸 해주면 아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력이 높거나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높거나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주변에 경험을 많이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굉장히 좋고요.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재성 속에는 유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전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이 후천적인 어떤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자극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타고난 능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혼자 노력해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은 다 개발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유전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나서 잘 하는데, 사실 환경이 나빠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냥 유전적으로 받은 거 정도만 개발이 되는 그런 수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래서 영재성 속에는 길러질 수 있는 부분과 유전되는 부분이 사실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은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부모님들은 관심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높고 또 똑똑하고 학력도 높고 그래가지고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극을 제공해 줘요. 좋은 자극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길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과연 유전적으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능력, 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동적인 지능이라는 거예요. 유동적 지능. 유동적 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적으로 주로 받고 태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유전인자를 준 거죠. 참 행운하죠. 그래서 이 영재가 되는 거죠. 행운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팩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 정말 우연하게 부모님, 엄마와 아버지의 좋은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자녀, 형제가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렇잖아요. 동일한 엄마 밑에 태어났는데 형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동생은 그렇지 못한 경우 많고요. 또 반대도 많죠. 이거 뭐 유전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왜 어떤 애는 능력이 출중하고 어떤 아이는 능력이 그렇지 못하고, 뭐 아주 럭키한 집안도 있어요. 두 아이가 다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두 아이가 다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불행한 경우죠. 그런 경우예요. 이게 유전적인 거죠. 유전적인 거예요. 이 유전적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동적 지능이라고 불러요. 유동적 지능. 그럼 유동적 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거냐?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추리 능력입니다. 추리. 인간의 그 추리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결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차원적인 시험을 보잖아요. 리트라고 하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시험이 있어요. LEET라고 하는 리트 시험에서는 바로 그런 유전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주로 측정해요. 노력 갖고 잘 안 됩니다. 애는 많이 쓰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많아요. 또 여러분들 미국의 경영학 석사를 받기 위해서 GMAT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대학원에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치는 그런 시험이 GRE라고 하는 시험인데요. 이게 바로 GRE라고 하는 게 대학원에 들어가는 Graduate Record Examination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시험이에요. 대학원 시험인데 이 시험을 보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한번 우리가 얘가 유전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능력을 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엄마들이 집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도대체 뭔지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
그 아이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대면했을 때, 딱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잘 관찰해서 거기서 규칙과 룰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많이 경험해 본 것이 아닌데 금방 얘가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빨리 해나가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바로 유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는 그런 게 배우지 않은 거 못하는 애가 있어요. 꼭 배워. 학교에서 배우건 뭐 학원에서 배우건 엄마가 가르쳐 줬건 과거에 배운 거는 잘하는데 배우지 않은 건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훈련된 그런 길러지는 능력은 높지만 유전된 능력은 약한 겁니다. 그럼 유전된 능력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처음 접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해나간다거나 문제 풀이를 해나간다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응용 문제를 푸는 거하고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가 스스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유전적인 것이 일단 높다고 보시면 돼요. 유전적인 능력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유전적인 능력이 어떻게 또 측정을 해볼 수 있느냐면은 검사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그런 검사인데요. 제가 저희 그 영재교육센터에 입학 허가를 줄 때 제가 하는 그런 건데, 레이븐 프로그레시브 매트릭스라는 그런 검사거든요. 제가 여기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겠어요. 이거는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언어가 들어가 있으면요, 이건 벌써 경험에 의한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언어적인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나 이 레이븐 검사에서는요, 바로 사실 언어가 없기 때문에 좋은 가정이나 그런 뭐 나쁜 가정이 좀 이상하고요. 표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뭐 부잣집 아이나 아버지가 학력, 어머니가 학력이 높거나 뭐 높지 않거나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아이의 유전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레이븐 프로그레시브 매트릭스라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해보고 싶으면 이 검사를 받아보면 돼요. 레이븐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그 아이가 유전적인 영향이 얼마나 높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전적인 그 능력이 낮으면 좋은 환경을 많이 제공해 줘도 그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까지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재성이라는 것이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길러질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즉 길러질 수 있는 부분만 길러지는 것이고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은 사실은 변화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좋은 유전인자를 못 줬는데, 나는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아이는 뭐 형편없을 거야, 우리 아이는 굉장히 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수한 그런 부모 밑에 우수한 아이가 나온 가능성은 좀 높아요.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학력이 낮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학력이 낮은 거, 그 다음에 경제적 수준이 낮은 거, 이런 것은요 사실 그 아이에게 좋은 유전인자를 못 준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런 학력이나 뭐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이에게는 좋은 유전자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아이에게 좋은 유전자를 줄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도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유전의 비밀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능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우수한 아이가 태어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검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아주 똑똑한 아이, 의사도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것이죠. 얼마나 공평한 겁니까?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검사도 받아보시면 좋고, 안 그러면 우리가 관찰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이가 움직이는 행동을 잘 관찰해 보시면 거기에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는 유전적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늘 똑똑한 아이가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정말 똑똑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좋은 환경을 받지 못하고, 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낙오가 된다거나 사회에서 소외가 된다거나 이런 건 정말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의 능력을 정말 잘 개발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항상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 아이 정말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 또 이런 것들을 잘 개발시켜서 훌륭한 사회적인 인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지금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지금 4살이든 5살이든 아니면 6살이든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지도해 나가고 아이를 키워 나가는데 제가 늘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이 키우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또 전문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아이를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냥 근거 없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막 키워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제 그 채널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할 테니까 들어와서 꼼꼼하게 좀 공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